뿌리 깊은 영양을 시작하는 법. 뿌리 깊은 영양에 적용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습득해야 할 기술이 많을 수 있다.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면 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외식이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요리 대부분은 씨앗 기름에 또 설탕에 깊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에 뿌리 깊은 영양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가장 큰 장애물은 어린 시절부터 식욕을 자극하던 단맛이다. 단맛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 다음은 내가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의 4대 기둥이다. 첫 번째 기둥은 뼈 있는 고기. 칠면조 고기라는 만두를 곁들인 치킨 수프, 칠레 콘 카레, 바비큐, 멕시칸 등등 이런 것들, 닭고기 육수로 끓인 채소 절임, 비프 등등. 내장육, 두 번째는 내장육, 파키스탄 닭 간 튀김, 소고기 심전구이, 구운 골수 등등. 버터에 튀긴 양고기 신장 튀김, 간, 내장육 이런 거. 세 번째 발효 및 발화 음식으로서 요거트, 샤워크림, 콤부차, 오이 피클, 팀페, 전통 된장, 양조 간장, 샤오도우빵, 발화 호박씨, 발화 곡물들. 기둥 네 번째 생음식은 모든 채소, 마늘, 포크, 생선에 생우유, 크림, 육포, 말린 해초 등등 생음식. 그것도 말린 것도 생으로 치나요? 뿌리 깊은 영양을 실천하는 법은 뿌리 깊은 영양에 성공한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독성 지방을 건강한 지방으로 바꾸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했다. 이렇게 물을 마시고 물 섭취량, 또 음료, 미국인의 50%가 매일 탄산음료를 마신다. 이런 것을 탄산음료는 액체 설탕이다. 무설탕 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좋지가 않다. 그간 전통차나 콤부차 이런 걸로 대안을 해보자. 간식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달콤한 유혹이다. 간식 습관을 끊어야만 이런 강박적인 데서 헤어나올 수 있다. 또 수면과 운동, 식사 계획을 하고 영양 보충제는 균형 잡힌 전통적인 식단을 따르고 있는데 왜 보충제를 먹어야 할까?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현대인은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과거보다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기회가 적다. 둘째는 대부분의 토양은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메가3 보충 공급은 아마지를 신선하게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들기름도 좋은 선택이고 등등으로. 생선 오일 보충제에 대한 단상은 생선 오일과 간에는 신선도와 품질이 매우 뛰어나지 않는 한 보충제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쩌면 산패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섭취하라. 진짜 음식을 아마지, 들기름, 구, 유기농 버터, 견과류, 녹색채소. 영양소의 황금 비율은 탄수화물은 30에서 70g을 유지한다. 하루에.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 지방은 1일 칼로리 섭취량의 60에서 85%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60에서 85%를 지방으로. 지방의 섭취 비율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영양소 비율은 부피나 무게가 아니라 칼로리 기준이다. 알다시피 지방은 9kcal, 포도당과 단백질은 4kcal. 동일한 양을 섭취해도 지방은 2배가 넘는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 지방은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접시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브로콜리 2컵에 버터 2큰술을 넣으면 브로콜리 70칼로리당 지방 칼로리가 200칼로리라. 지방 칼로리 비율이 약 75%에 달한다. 대부분의 견과류와 씨앗, 단단한 체다 치즈는 약 75%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리브오일도 마찬가지다. 닭날개는 모두 열량 기준으로는 약 60%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버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거대 영양소의 황금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14, 16, 70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영양소 비율은 개인의 대사 저항성과 운동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절대적인 비율은 존재할 수가 없다. 절대적인 것은 편집자 코멘트. 전통 음식의 4대 기둥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은 음식의 4대 기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자가 말하는 1기둥, 이제 편집자가 에 대해서 친숙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해 주네요. 발화식품 등등으로 저자는 생우유와 간을 영양소의 보물로 권유하고 있다. 저탄수화물 식단 가이드. 저자 권유하는 거대 영양소의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14, 16, 70이다 라고 가이드 맥락을 전하고 있어요. 1대 2대 7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단백질도 적당히. 에킨스 영양학 4단계 프로그램 요약을 보면은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정을 하고, 미국의 저탄수화물 개척자 로버트 에킨스 박사가 있다면 일본에는 에베 코지 박사가 있다. 에베 코지.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구작으로 넘어가서 칼로리 신호를 넘어서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체중은 에너지보다 정보와 관련이 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를 넘어서 인체 세포와 소통하는 언어다. 음식의 메시지가 핵심이다. 음식의 메시지가 핵심이다. 먼저 필수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자. 필수 지방인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화학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구조이지만 세포의 입장에서는 밤과 낮처럼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1995년 저널리스트 로빈슨은 아포토시스를 연구하는 과학자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아포토시스라는 손상된 세포가 다른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포 자살을 뜻한다. 과학자는 지의 악성 정량에 오메가3와 오메가6를 각각 주입했는데 오메가3를 주입할 경우는 악성 정량의 성장이 축소된 반면에 오메가6를 주입한 경우에는 정량의 성장 속도가 4배를 가속했다. 이 지방들의 칼로리는 동일했다. 그렇다면 왜 오메가6는 세포 성장을 가속화하고 오메가3는 세포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걸까? 로빈슨은 세포의 성장이 칼로리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음이 확신되었다. 암의 근본 원인은 저지방 불균형이 암을 일으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과학자에게 어떤 음식에 오메가6와 3가 들어있는지를 물었다. 과학자는 오메가3는 달걀, 어류, 들기름, 아마시 같은 식품, 반면에 성장을 촉진하는 오메가는 옥수수, 콩, 씨앗기름에 널리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렇네요. 몸의 변화를 위한 4단계는 지방을 제대로 이해하자. 체지방이 없으면 매력적인 몸매의 여성이 될 수가 없다. 체지방. 우리 대부분은 날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몸의 변화가 없다면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명. 이 믿음을 비춰온 기설구였다. 비만은 단순한 렙틴이 부족해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현상. 비만한 사람은 렙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렙틴의 내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내성. 몸에서 염증을 없애자. 염증은 왜 나쁜 걸까? 인플라메이티오 라틴어에서 유래되는데 불을 붙인다. 염증. 그래서 좋은 음식은 세포를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고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식품 포장지의 칼로리 수치보다도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살을 찌게 하고 4대 기둥은 살을 빠지게 한다. 앞에서 씨앗 기름을 가열하면 메가트랜스 지방과 활성산소를 생성한다고 언급했다. 반면에 포화지방은 활성산소의 횡포를 막으며 염증의 저항력을 길러준다. 트랜스 지방 분자는 낚싯바늘과 같이 구부러진 모양이어서
효소 속으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당신이 먹는 트랜스 지방은 지방대사 효소의 활동을 중지시킨다. 그러면 세포는 정상적인 지방대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에 걸린다. 지방간은 간에 존재하는 지방 생성 효소를 공격하므로 세포 내의 지방을 해롭게 변모시킨다. 또한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작동시켜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도록 만든다. 즉 살이 찐다. 그래서 저칼로리 식단으로는 지방간을 치료하지 못한다.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전통 음식의 4대 기둥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나쁜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몸은 더 많은 염증과 싸우게 된다. 산화된 지방을 먹지 않으려면 씨앗기름이 함유된 모든 식품을 선절해야 한다. 씨앗기름에는 다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 이 지방은 특히 산화가 잘 되고 메가트랜스라는 이름의 뒤틀린 지방으로 쉽게 변형된다. 반면에 포화 지방은 산화의 저항성이 강해 염증을 막을 수가 있다.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지방 생성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몸에 좋은 당이란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형태로 들러붙는데 세포에 달라붙은 당 호르몬 신호를 차단한다. 그래서 비만해진다는 거고. 3단계로 우리는 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줄기세포라는 단어를 들어봤는가? 줄기세포는 폐하 속에 초출한 미성숙 세포로 어떤 기관으로도 대체될 수가 있는 세포, 줄기세포다. 지금도 우리는 줄기세포의 능력을 이용해서 몸을 재정비할 수가 있다. 재정비를 하는 세포라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왜 짐을 꾸려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걸까? 그 이유는 세포가 현재 있는 조직에서 할 일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가라는 화학적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다. 운동을 통해서 20분 동안 조깅을 해도 초콜릿 쿠키 하나면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빅맥 햄버거 하나를 연소하려면 3시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이 중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에 대한 새로운 인사 발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운동은 3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첫째, 운동을 하면 혈액의 당을 제거하는 인슐린이 줄어든다. 그러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서 지방세포의 당을 더 이상 지방으로 전환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둘째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든다. 코르티솔은 세포 주변으로 지방을 끌어모은다.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면 지방의 성장이 중단된다. 셋째로, 운동은 혈당 수치를 낮춰서 최종 당화산물과 염증을 줄인다. 세포가 다른 세포로 전환한다는 개념은 의학계를 뒤흔들었다. 이제 의학계는 세포가 평생 특정 세포로 남는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이런 개념은 세포의 변화무쌍한 성질을 크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유전자가 음식, 생각, 행동에 의해서 변화하듯이 세포 역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지방세포의 변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지질을 잃어버린다. 그 후에 쪼글쪼글해진 지방세포는 좀 더 유연한 세포로 변화하라는 신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세포는 지방조직에서 빠져나와서 근육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는다. 근육에 도착한 세포는 좁은 혈관벽에 들러붙어 근육 조직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러다가 적절한 신호를 받으면 새로운 조직으로 들어가서 다른 세포에 맞춰서 변화한다. 이렇듯이 몸의 자극에 따라서 세포는 재교육을 받고 언제든지 다른 업무에 재배치될 수가 있는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으로 통용되고 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지방세포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신호를 보내서 아포토시스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지방세포가 줄어들지만 사라지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칼로리를 원래대로 섭취하자마자 세포의 지방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 유명한 요요 현상이다. 요요.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할까? 인체는 유능한 관리자다. 몸은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까지는 세포를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다. 세포를 함부로 해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탄탄하고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몸과 싸우지 말고 절대 바다와 싸우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배고픔은 몸을 재정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비. 4대 기둥의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밤새 푹 자고 몸에 휴전을 선언해라. 그것이 건강을 누리는 일이다 라는 거네요.